1월 들어서 한국 시장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최악을 지났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CES에서 젠슨 황과 만남을 가지면서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21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또 한국에 24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난해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요.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샀나 봤더니 현대차였습니다. 의외죠. 현대차의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막상 외국인 수급은 현대차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의 장기적인 시선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슈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많은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주가가 좋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에 차가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이 좀 찍히기도 했었죠. 지난해 4분기 실적 좀 보겠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45조 원대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이 워낙 좋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찍히는 숫자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 될 것 같은데 3조 3천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약 10%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왜 나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시스 파업이 있었고 개항전기 시트모터 공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단은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매출은 좀 좋았는데 반대로 이것이 다시 한번 현대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업이익에 약간의 좀 부담감을 줬는데요.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충당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판매 보증비 자체가 무려 1조 원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판매 보증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현대차가 10개의 자동차를 팔았을 때 3개 정도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돈을 좀 충당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가 워낙 비싸다 보니 판매 보증금이 보시다시피 1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단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 편향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오히려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2025년에는 신차 모멘텀이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해죠. 어떠한 차량이 나오는지 봤더니 팰리세이드 FMC 그리고 아이오닉 9 신차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물론 4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주가 자체는 PER 4배 초반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긍정 편향이 필요하다라면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여전히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와 환율인데요. 먼저 이 관세 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량 기업들에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2023년에 실적을 보면은 20% 관세가 부과됐을 때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영업이익은 15% 떨어지고요. 2024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 정도 타격을 받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영업이익단이 12%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내려와서 5% 하락을 한다면은 1,295원대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따라서 영업이익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8%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와 환율은 여전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만나보셨듯이 밸류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적이라든지 주가와의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 만나보실까요? 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매출이 27조 원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조 7천억 원대,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전체 컨센서스 대비해서 10%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 효과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현대차와 타격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치를 조금 더 볼까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 편향을 좀 하자. SK증권에서는 안 좋은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좋은 부분을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목표 주가는 15만 원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평균 연비가 좋은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 기업이기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EV 라인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비교를 했을 때는 관세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환율 영향은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관세 부과했을 때 영업이익은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뭐 낙폭 자체가 좀 적죠. 12% 넘게 줄어들고요.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10%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아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단이 크게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현재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와의 협업입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따온 건데요. 엔비디아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코스모스, 옴니버스 이러한 좀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스피드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 아주 경쟁력이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